안녕하세요. 모든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38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가 이 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물론 강의는 이 책 이외에도 이후에 낼 책들을 연결을 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웹 개발을 진행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책은 책의 부록이 꽤 많은 편인데요. 부록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이 없으시다면 40강 정도 무료 강의로 보신 거니까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번 강의에서는 12.4절에 있는 CSS3 그리드 레이아웃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비교적 최근 추가된 기능이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구성해 보면서 CSS3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 태그 내부에 div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녀석의 클래스 이름은 컨테이너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부에다가 헤더도 하나 만들어 주고 어사이드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섹션도 하나 만들어 주고 후터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밖에 있는 전체 컨테이너를 선택자로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디스플레이를 그리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 CSS3 그리드 레이아웃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대충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파악할 수 있게 h1 태그와 함께 p 태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다른 녀석들도 함께 h1 태그에다가 p 태그를 쭉쭉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도 마찬가지로 h1 태그에 섹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로렘 입숨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후터도 h1을 넣어주고 후터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p 태그를 넣어서 내부에다가 파라그래프를 넣어서 오른쪽과 같이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CSS3 그리드 레이아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뿅뿅으로 되어 있는 속성을 부모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과 로우즈를 사용을 해서 컬럼을 사용하게 되면 세로선을 그어서 즉 가로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로우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잘라 가지고 세로로 두 개가 배치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컬럼즈를 한번 써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녀석에게는 크기 단위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 80%로 지정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이 20% 대 80%로 나뉘어서 지금 화면처럼 출력을 하게 됩니다. 20, 80, 20, 80이 그냥 표에 내용 박히듯이 팍팍팍팍 박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를 주게 되면 가로선을 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가로선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500픽셀, 1000픽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리뷰 상에서는 이 결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롬에서 실행을 하고 이 각각의 녀석들의 한번 크기를 보게 되면 이 헤더가 들어있는 박스는 대충 200 곱하기 500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2대 8로 나눴으니까 800 곱하기 500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높이를 1000으로 강제로 지정했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00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800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즈 속성과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 속성을 사용을 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자르는 위치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퍼센트 단위로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그리드 템플릿을 사용을 할 때는 FR이라는 단위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R을 11로 입력을 하게 되면 1대1 비율이 되고요. 2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 2대1 그리고 3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 3대1로 비율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2대 8로 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 그리드들 사이에 간격을 지정을 할 때는 그리드 갭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드 갭을 대충 한번 10픽셀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모든 div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주어서 어떠한 식으로 실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의 간격들이 바로 그리드 갭 속성으로 지정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드가 그냥
나누어진 대로 팡팡팡팡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들어가는 녀석에게 가로로 몇 칸을 차지해라, 세로로 몇 칸을 차지해라 라는 형태로 셀 병합과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헤더와 후터는 위와 아래에 한 줄을 다 차지하면 좋겠고, 어사이드와 섹션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리드 컬럼을 그냥 2대 8로 나누고 갭은 10픽셀 정도 주고 이 녀석의 너비를 960픽셀 지정하고 마진 제로 오토를 사용을 해서 중앙 정렬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셀들에다가 그리드 로우와 그리드 컬럼이라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선택자를 한 번씩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헤더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가로로는 모두를 차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로우를 1부터 2까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드 컬럼 같은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되는데요. 헤더가 위쪽 한 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처음 보게 되면 저게 뭔 개소린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 12-12와 같은 형태로 왼쪽 위부터 1, 2, 3, 4, 1, 2, 3, 4라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차지하라 그러면 2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1부터 4까지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면 3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기호가 나누기 기호 같아서 나눗셈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눗셈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후터라는 녀석은 로우로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차지를 해라. 그리고 컬럼으로는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은 레이아웃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 레이아웃 구성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방법 이외에도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드 템플릿 에리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위쪽에다가 헤더를 2개 이렇게 차지하게 배치할 거고, 이 다음 줄에 어사이드와 섹션을 배치를 할 거고, 마지막 줄에다가 후터와 후터, 그러니까 한 줄 전체를 후터로 차지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지정을 하고, 각각의 녀석들에다가 그리드 에리어를 헤더라고 지정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얘는 어사이드고 얘는 섹션이고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후터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여기 위치에 딱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레이아웃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냥 바둑판 형식의 메뉴를 보여준다든지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5칸으로 나누고 내부에 셀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녀석의 높이를 한 200픽셀로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내부에 여러 개의 요소를 셀로 만들어 주는데 div.셀을 20개 넣어준다라는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됩니다. 갭을 안 넣어서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그리드 갭을 10픽셀 정도로 넣어주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바둑판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 사이트를 만들 때도 메뉴를 출력해 준다는 등을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이 CSS3의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저거 바둑판 구현하려고 하면 5개씩 묶어서 자식에다가 플롯 주고 부모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주는 짓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가 셀 쫙 박아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눈도장 한번 콱 찍어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녀석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완전히 배제해도 괜찮은 그러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때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이 강의 전체도 여기에서 종료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브록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강의도 약간씩 올려볼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번역하고 있는 디자인 책이 있는데 그 디자인 책의 번역이 끝나고 출간이 되면 그 책의 강의도 함께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웹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모던 앱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 3판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후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